수도권의 가뭄이 계속되자 정부가 급수를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8.4% 증가하면서 51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최초로 장성 드림빌이 200세대의 귀농 가구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재능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중부권 가뭄이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강수량은 66mm로 평년의 38% 수준인데다 기상 전망도 시원한 비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학식 국무총리는 가뭄 피해가 큰 지역을 둘러보고 관계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논과 밭에 급수 차량을 총동원하고 소방 인력과 군도 급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드러난 저수지는 준설을 병행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예비비 편성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6월 22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지난 석 달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후 대미 수출이 8.4% 증가하면서 51억 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전 세계의 수출이 2.5%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 등 FTA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품목은 16.8%나 증가했습니다. 덩달아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도 한결 가벼워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미 FTA 발효 후 삼겹살은 20%, 오렌지 50%, 수입차는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미 FTA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FTA의 혜택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은데요. 수입 유통업자가 FTA로 생긴 이득을 독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농업 등 취약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에나 어울릴 법한 뉴타운이 농어촌에도 들어섰습니다. 전국 농어촌 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장성 드림빌이 지난 21일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은 청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방식의 농어촌 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춰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젊고 의욕이 넘친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남 장성군 삼서면 16만 8천 평방미터 부지에 200세대가 들어서는 장성 드림빌. 입주자 가운데 82%가 수도권에서 온 도시민들인데요. 지난해 10월 100%의 분양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촌이 블루오션으로 생각해서 농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삼서면 소룡리에 지금 천여평형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올해는 콩을 심고요. 내년에는 포도 장목반에 들어가서 지금 자옥이라는 포도를 지금 심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은 올해 장성을 포함해 충북 단양과 전남 장수 등 5개 지역에서 문을 열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은퇴 후에도 재능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공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모두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해 임종용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나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은퇴자들의 지식과 경험에 맞는 사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눔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고요. 이와 더불어 재능기부자에겐 실비나 소액의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전국 17개 광역권으로 확대됩니다. 117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상담과 수사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합니다. 1339 응급의료센터가 119로 통합됩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된 통합 작업이 완료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구급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의 성과 등을 분석해 대국민 정전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노인이 한 손에 등불을 든 채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광경을 본 한 청년이 물었죠. 할아버지는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네를 위해서지. 이렇듯 배려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요. 김황식 총리는 출퇴근을 할 때마다 청사 경비대 과장과 방호실장이 대기했다가 인사하는 걸 그만두게 했습니다. 당신의 불규칙한 출퇴근에 맞춰 움직인다는 게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봤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주 삼총사 이창민, 이진석, 황희두님께는 기프티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이번 주 총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